1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번님 상대방이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오, 1번님 상대방이 뭔가 마음적으로는 좋은 상태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겉보기에는 지금 꽤나 좋은 상태로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자신의 직업이나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거나, 이분이 좀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곤란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었는데 준비하는 시험이 있거나 준비하는 그런 프로젝트, 자기가 해야 할 도전이 있었는데 그러한 도전에서 좋은 성과가 마침내 나타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었다면 그러한 곤란이 이제 해소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이분이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았다거나 이런 승진의 제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이직의 제안을 받았다거나, 이분이 좀 만족할 만한 그런 현실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때이고, 이러한 제안이 들어오는 이런 순간에 이분이 꽤나 좀 만족할 만한 어쨌든 상황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곤란이 많이 해소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돼요. 이분이 지금 여러 그런 제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러한 제안이 꽤나 만족스러워서 이제 이 중에 뭘 선택할까라고 좀 이제 고민도 하고 탐색도 하면서 좀 현실적인 면, 자신의 어떤 지내는 환경, 물질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도 좀 만족하고 안심할 만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이분이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좀 지난 한 해든지 아니면 지난 몇 달 동안이라든지 1번님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번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갑자기 1번님과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단절됐다든지, 1번님과 서로 싸우고 아직까지 화해가 안 되고 서로 관계가 완전히 굳어있다든지, 헤어졌다든지, 그리고 그 이별의 시간이 길었다든지, 이분에게는 여러분과의 헤어짐, 여러분과의 이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어떤 물리적인 그런 조건이 악화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부담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주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됐느냐, 그러한 힘듦에서 완전히 회복됐느냐라고 하면은 아직 이분은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 좀 이제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느낌이 이제는 느껴지지 않는 정도. 너무 그러한 무기력함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냥 좀 무감하고 특별한 어떤 감정이나 설렘이나 즐거운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디폴트로 좀 힘든가 봐, 이렇게 원래 좀 기력이 없나 봐, 계속 이렇게 기운이 없나 봐,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이제 좀 사교적인 활동도 많이 줄이게 되고, 자기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지고 굉장히 소진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있고 좀 지쳐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좀 재정적인 곤란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그런 거는 확실히 뭔가 새로운 보상, 새로운 그런 기회, 그리고 이분의 그런 일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면서 이분에게 좀 좋은 제안이 오고,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는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뭔가 좀 내가 과거의 힘든 상황이 이제는 좀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상대방의 근황에 더해서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에 대한 그런 무의식 속의 감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1번님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
여러분과의 인연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즐거웠던 상황이 있다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나의 정신을 소모시키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누리지 못했던 그런 단절의 기간이 있다면 그 단절의 기간 이전에 우리가 함께 보냈던 즐거웠던 시간, 우리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즐거웠던 추억들, 뭐 같이 갔던 장소라든지 같이 갔던 뭐 여러 가지 그런 여행지라든지 자기가 좀 추억을 곱씹을 만한 그런 행동이나 장소에 대해서 자꾸 좀 아련하게 추억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과거에 대해서 좀 추억하는 느낌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여러분과 자신이 보냈던 그런 즐거웠던 옛날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향수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감정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때 우리가 좋아했었고 계속 그런 좋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서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쳐서 너에게까지 그러한 부담을 지운 것 같아. 너에게까지 그런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내가 그때 좀 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고 좀 내가 이제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 그때보다는 좀 마음도 나아지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그때에는 여러분이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구했다면 이제는 내 신세가 나아지고 내 조건이 나아지고 내 마음이 예전만큼 그렇게 좀 이게 뭐랄까 많은 그런 부담들에 이제 억눌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1번님에게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는 1번님이 이분에게 좀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관계가 어쩔 수 없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뭐 일적으로도 힘들고 자기 마음도 좀 팍팍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짜증을 내거나 여러분이 계속 그래 그 사람은 지금 바쁘니까 날 만날 수 없겠지. 그 사람은 지금 나와의 관계를 뭐 신경 쓰기에는 많이 여력이 없겠지. 라는 식으로 좀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힘드니까 내가 좀 봐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이해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하시면서 많이 베푸는 쪽이 여러분이었다면 이제는 이분이 그러한 좀 불균형한 상황을 이제는 균형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분에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베풀었던 관대함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내가 그러한 베푸는 쪽이 되고 싶다. 최소한 균형이 맞는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느끼는 감정은 좀 베풀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있다. 이거는 내가 그만큼 1번님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1번님에게 베풀고 싶고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싶고 내가 1번님에게 의지했듯이 1번님이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표현이 여러분에게 뭐 적극적으로 느껴지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느껴질 만한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이분의 뭐 행동력이나 어떠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분의 마음이 그리고 이분의 무의식적인 그런 감정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고맙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갚고 싶고 여러분이 참 나에게 베풀어줬던 여러 가지 도움이나 배려나 친절함에 대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런 보답을 해야 되는데 나 역시 베풀고 나 역시 돕고 나 역시 여러분에게 그런 안정적인 감정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이 이분의 마음에서 지금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분이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더해서 그렇다면 좀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좀 이분이 좀 뚜렷하게 가지게 되는 감정이 무엇일지 지금 한 달 동안 이분이 좀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가지게 되는 감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한 달 동안 이분이 가지게 될 감정.
근데 이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일단은 좀 마지막까지, 한 달의 마지막까지는 일단 기다리시거나 좀 버티시거나, 내가 지금 다가가는 게 오히려 1번에게 좀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자 하는 모습도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답답하다. 요새 소식을 듣기에는 좀 많이 상황이 좋아진 것 같은데, 많은 문제가 좀 개선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연락하거나, 나에게 좀 만나자고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우리 다시 관계를 시작해보자 라고 하거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은 안 됐고, 비록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더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나에게는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여러분과의 감정에 자기가 쏟을 만한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괜히 이 관계로 끌어들였을 때 자신의 짐을 예전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지우는 일이 있을까봐, 자신의 그런 힘든 상황이나 자신의 그런 힘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여러분이 이분에게 안정적인 느낌을 제공해주고, 이러한 관계가 다시 반복될까봐. 왜냐면 지금 이분은 여러분에게 내가 갚아야겠다, 내가 안정적인 느낌을 줘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여러분에게 내가 다시 의지해야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 라는 이러한 방향의 관계는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여러분에게 의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편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번에는 1번님에게 뭐 폐를 끼치거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괜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버티고, 자기가 좀 기다리고, 자기가 마음에 표현하는 걸 좀 참고 하는 게 이분에게는 좀 더 중요한 과제랄까? 좀 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다만 한 달 동안에 이분의 마음을 보자면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하지만 여러분에게 왠지 다가가고 싶고, 그리고 제안하고 싶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동안 뭐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진 분들이라면 다시 우리가 좀 친근하게 지내자, 우리가 다시 좀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두 분이 헤어지신 관계라면 우리 한번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보자 라거나, 우리 같이 밥을 먹자라거나, 좀 이런 식으로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좀 제안을 할 만한 가능성도 확실히 있어요.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이 뭔가 여러분에게 제안, 먼저 나아가는 그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지금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만만치 않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새로운 관계나 좀 낭만적인 관계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한 뭐 좀 순수한 행동이랄까? 어떤 계산 없는 그런 순수한 행동을 여러분에게 취하고 싶다.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번 달에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적극적인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얼굴을 한번 보자라거나, 지금 뭐 내 상황을 좀 업데이트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그냥 가볍게 그냥 대화를 나누는 수준? 뭐 요 정도의 소통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분이 뭔가 자기의 힘든 점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거를 핑계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깊은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다만 그냥 내가 너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자기 딴에는 좀 다가오려고 할 것이라는 게 좀 이번 달에 두드러지는 특징 같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 좀 구체적으로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지 시기별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그래도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런 초반에는 확실히 이분이
자기가 약한 모습, 자기가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에게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연락을 하더라도 왠지 찔러보는 것 같은 연락,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연락,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짐작하는 내용은 있을까? 라는 식으로 약간은 좀 방어적이고 약간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짐짓 이렇게 여러분의 동태를 살피고 눈치를 살피고자 하는 정도의 연락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해 파악하려는 그런 시도는 초반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한 뭐 1, 2주가 지나서 한 2, 3주 차가 되면, 그러니까 중순정 정도가 되면 이게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다가가고 싶다. 뭔가 제안을 해야겠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지어야겠다. 우리 관계를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한 1, 2주가 지나고 나면 그분의 마음에 약간의 위기의식일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의 동태를 파악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나에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이 나에게 내가 다가간다면 좀 우호적으로 대해줄 것 같아. 예전처럼 나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가가면 여러분이 나를 뭐 꺼려하거나 밀어낼 것 같지는 않아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조화로운 관계, 파트너십이 체결되는 관계라고 해야 될까? 서로 이제 옛날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한 2, 3주에 나타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에는 한 달 동안에 어쨌든 한 3, 4주차, 한 달에 그 말 정도가 되면은 이분은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모양새를 자기가 잡고 싶어 하는 느낌. 이제 내 상태가 너에게 의지할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너에게 뭔가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하게 너에게 뭘 요구하거나 너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뭔가 좀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좀 자기가 이제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실 것 같아서 1번님의 상대방은 이게 한 달의 그런 초반, 중반까지는 약간 좀 미적미적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이 쟤는 지금 나 간보는 건가? 라는 느낌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근데 오히려 좀 시간이 전개될수록 올 한 달 내에 이분의 그런 적극적인 행동력이 자신의 그런 결단력 있는 말이나 그런 제스처로 충분히 표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후반부에 가면 이분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만큼이면 여러분에 대해서 파악할 만큼 파악했고 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이제 좀 정리가 됐고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행동을 취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이분의 어쨌든 생각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진짜로 좀 올 한 달 동안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장이 나와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확실히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주도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싶다.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너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게 이분의 마음인데 행동은 또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긴 해요. 이분의 마음이 나는 여러분의 동태를 살필 때 먼저 하는 얘기가 나는 사실 그때 좀 상처받았어. 그때 좀 섭섭했어. 네가 나를 좀 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만큼 힘들었는데 네가 나를 뭐 많이 도와주고 많이 이해해 준 건 알지만 그때 네가 조금 더 참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나는 너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아직도 섭섭한 마음이 있고 우리 관계가 그렇게 깨진 거에 대해서 우리 관계가 좀 더 진전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아직 힘든 구석이 있어. 라는 식으로 오히려 좀 여러분을 탓하거나 괜히 여러분에게 좀 칭얼거리거나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떠보고자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그분이
여러분과 그런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을 때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에게 소홀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뭔가 초반에는 여러분의 그런 동태를 살필 때, 여러분의 눈치를 살필 때 과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이 나를 참아줄까? 받아줄까? 아니면 나에 대해서 밀어낼까? 라는 생각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떠보고,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좀 우호적이고 배려하는 마음,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런 초반부에는 이 사람 그래서 아직까지 나를 탓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래서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나에게 사과를 받겠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확실히 어리둥절한 그런 시기가 초반에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날수록 이분이 좀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하게 될 건 같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의 성에 차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 관계에서 마두를 잡고 이 관계의 모양새를 만들어 가야지,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책임을 지고 내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좀 이끌고 여러분을 이 관계에서 뭔가 내가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지 라는 게 자기 마음이라고 해도,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분은 어쨌든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고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식으로 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이 사람의 태도가 좀 마땅찮거나 이 사람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이런데 이 사람과 다시 관계를 재개해야 돼? 이 사람과 다시 뭐 썸을 타야 돼? 이 사람과 다시 잘 지내야 돼? 라는 이런 회의감이 약간 오실 수도 있고, 그러한 생각을 상대방에게 만약에 보여준다면 여러분이 좀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거나, 여러분이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내가 그때 얼마나 너한테 참았는데, 내가 그때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그때 너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이제 상대방을 조금 이제 블레임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좀 섭섭한 느낌을 표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뭔가 받아주는 느낌을 상대방이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대는 다시 내가 이거 좀 잘못했나? 내가 좀 1번님에게 좀 잘못된 태도를 취했나? 아니면 1번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잘못 판단했나? 1번님은 내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고 그때 내 상황을, 이건 변명이지만 그래도 구구절절하게 좀 풀어놓고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알고 있어. 그래, 그때처럼 그렇게 인자하게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좀 이분이 사뭇 놀라는,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의 반응이 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다시 물러서 가지고 좀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좀 인자하게 받아주면 그러면 이제 이 관계는 이 관계는 이제 확실히 내가 좀 지고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관계는 뭔가 나에게서 벗어날 거는 아니다. 내가 이미 쥐인 것이고 나에게서 좀 공고한 관계로 이제 내가 생각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이분이 하시게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마치 두 분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단절의 기간이 없었던 것처럼 되게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천연덕스럽게 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의 뭔가 행동은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이분의 행동은 여러분에게 좀 한번 눈치를 살피고 여러분에게 옛날 상황을 좀 설명하면서 자기를 이해받으려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면 한 걸음 물러서려고 하거나 여러분의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그냥 마치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좀 뻔뻔하게 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이 좀 한 달 동안에 이러한 행동의 변화나 이러한 이 사람의 그런 뭐랄까 표현이 좀 마뜩찮다라고 느끼시면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서면 아마 상대방도 조금 물러서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유욕이나 아니면 내가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방향 자체가 뭐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조언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뭘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뭘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라는 게 조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이 사람을 받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괘씸해, 여러분이 지금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행동하시면 저 사람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관계에 있어서 좀 균형이 있는 관계,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저 사람도 지금 자기가 여러분에게 많이 의지해왔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늘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좀 불균형한 관계에서 앞으로는 균형이 있는 관계, 여러분도 저 사람에게 의지하고 저 사람도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서로 도울 수 있을 때는 돕고 감정의 교류가 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번에 들어올 때 반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서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웬만하면 그냥 좋게 좋게 해서 빨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 결과는 여러분과 상대방이 관계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흐름이 지금 형성돼 있고 이 흐름을 여러분이 그냥 캐치하시면 된다라는 조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하셔야 할 행동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말을 하시고 저렇게 말을 하시고 함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이 뭐 크게 방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저 사람과의 관계를 재개를 원하시면 그러한 흐름대로 진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균형이 있는 관계로 내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이번 한 달 동안 저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행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이어서 1번님의 그 상대방과의 흐름은 꽤나 앞으로 한 달 동안 꽤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사의 카드까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거짓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누군가는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를 감추고 있다, 숨기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안 좋게 해석이 되고 뭐 누군가 상대방을 기만한다, 누군가 상대방에 대해서 뭐 좀 찝찝한 것을 숨긴다, 자기의 문제를 숨긴다 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좀 아직까지 애처럼 행동하고 여러분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것처럼 행동하고, 근데 이분의 속마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고 자기가 여러분에게 늘 의지해왔다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인자하고 관대하고 자기에게 헌신적으로 대해준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좀 틱틱거리거나 여전히 애처럼 굴거나 여전히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마음이 들키는 게 좀 부끄럽다거나 민망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좀 이런 사과에 서툴거나 여러분에게 좀 정식으로 내가 그때 너에게 좀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괜히 그냥 여러분을 다시 한번 뭐 좀 그때 너 잘못된 거 맞지? 그때 나 좀 더 참아줄 수 있었지?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네가 좀 인내심이 없어졌지? 괜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거지만 이 사람의 진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막 희망적인 리딩으로 막 억지로 하지 않는데, 근데 1번님의 경우에는 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이나 뭐 상대방의 그런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상대방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은 그런 기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 1번님과 상대방이 충분히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서 1번님 카드 리딩 한번 참고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님 상대방이 최근 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상대방이 진짜 지금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뭔가 여태까지 고민했던 일이 있는데 지금이 이제 결정할 시점이다. 내가 여태까지 뭐 이직을 고민했고 이사를 고민했고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지역으로의 뭐 이민이라거나 이동을 고민했고, 아니면 진짜 자기 인생에 내가 이것만은 달성해야겠다, 이것만은 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지금 너무 이 어려움이 끝나기를 원한다, 뭔가 오랜 기간 동안 갈구했던 그런 바람이 지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반드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지금 자신의 그런 결정의 무게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버거워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막 이렇게 활달한 교류를 보낼 것 같지는 않고, 자기 혼자서 좀 많이 고민하거나 내가 지금 이 변화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낼 수 있을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온 거거든요. 뭐 자기 가족과 관련한 변화일 수도 있고, 자기 직장이나 자기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생활의 조건과 관련한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뭔가 늘 바라왔던 일이 있는데 그거를 마침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점이다. 자기가 뭐 유학을 고민했는데 그거를 옮겨 행동으로 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기가 이민을 고민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천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기가 아니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이제 그냥 일상의 그런 사소한 변화가 아니라 너무나 중대한 변화여서 이 변화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뭐 집에서 이제 뭐 분가를 하고 독립을 하고 이런 것도 엄청 중대한 변화일 수 있겠죠, 나이가 어리신 분이라면. 그리고 뭐 학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제 학교를 어디로 진학을 할지, 그 다음 단계의 학업을 어디서 수행을 할지, 그리고 이제 커리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어떻게 이직을 할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지, 뭐 이러저러한 것들, 좀 거시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런 전반적인 마음은 이렇게 변화를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라고 뭔가 사람들과의 이런 작은 관계들에 대해서는 집중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뭐 자기가 뭐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뭐 자주 만나지 못한다거나, 자기가 뭐 평소에 즐기던 취미 활동은 일단 지금은 좀 접어둔다거나, 그래서 지금 자기 머릿속이 이제 복잡하고 이러저러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평안하기도 해요. 왜냐면 좀 다른 그런 일상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던 그런 고민들, 스트레스들은 지금은 되게 별것 아닌 문제처럼 여겨지거든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 자기가 이제 뭐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다툰 거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은 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내 인생의 그런 변화에 있어서 작은 일들은 조금 이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평온한 상태이고, 다만 그 중요한 변화를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것인가, 뭐 내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내 거주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더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이 지금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꽤나 좀 중요한 시기를 맞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에 대한 그런 무의식적인 감정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감정. 여러분과 좀
감정적인 어떤 갈등이나 뭐랄까 내가 이 관계에서 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사건이 있는 관계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게,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 그리고 나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라는 이런 좀 여러분을 이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 굉장히 슬프고 허망하고 아쉽다라는 느낌이 이분에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을 생각하면 밤에 이제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괴롭고 좀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초조하고, 하지만 이러한 초조함이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라는 이런 절망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상황에 있어서 그래, 우리 관계가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어쩌면 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한 줄기 희망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희망을 자기가 잡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중대한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이냐, 내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뭐 이분이 뭐 이직을 하고 그러면 일에 더 시간을 더 쏟게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이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변화에 있어서 나는 좀 현실적인 측면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여러분에게 좀 설득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냐. 어쨌든 자기가 현실과 그런 감정 사이에서 어떤 결정,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이분에게 지금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드는 감정이 고통이고 불안함이지만, 그러한 고통과 불안함을 이겨내고라도 이 관계에는 희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어쩌면 이러한 균형을 찾는 노력에서 여러분의 그런 이해나 여러분의 공감, 그리고 여러분의 좀 관대함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 자기가 내가 지금 마음은 우리 관계를 다시 재생시키고 싶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진짜 연애라는 것을 해보고 싶고 한데,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내가 어떤 단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결단들이 나로 하여금 그 시간을 온전히 너에게 쏟지 못하게 만드는데 네가 이해해줄 수 있겠니? 라는 그런 마음이 이분에게 좀 무의식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완전히 버릴 수 없고, 이 관계가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희망으로 존재하고, 그런데 그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해, 여러분의 그런 용서, 여러분의 어떤 관대함, 여러분의 인내 같은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좀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좀 중대한 과제이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 대한 마음과 나의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잘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분의 지금 과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낭만적인 느낌, 낭만적인 그런 이상적인 느낌, 우리 관계가 되게 장밋빛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과,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고 너무나 큰 아픔을 줬다라는 느낌이 공존하는 가운데, 내가 이 긍정적인 느낌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 그 균형점을 찾고 여러분에게 좀 설득력 있게 제안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겪고 있는 변화와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이 좀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좀 진하게 가지게 되는 감정이 뭘지, 이번 달 이분에게 뚜렷하게 들어오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분은 시작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정말 강하네요. 뭔가 이 관계를 시작하고 싶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그동안 두 분 사이에 어떠한 단절이나 어떠한 분쟁이나
어떠한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거를 그냥 없애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재회의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실 수 있겠고, 우리 관계에서 한동안은 좀 괴로웠고, 내가 이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내가 이 관계 때문에 많이 밤잠을 못 이뤘고 고통을 받았지만, 근데 나는 이제 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열망과 희망이 이분의 마음속에 이번 한 달 동안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그 변화에 있어서 자기가 행동을 취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변화가 이분에게 기본적으로 나쁜 변화, 뭐 희생을 강요하는 변화, 슬픔을 만들어내는 변화라기보다는 자기가 인생에서 내가 목표했던 바를 뭐 달성한다든지, 내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함이라든지, 뭐 가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뭐 유학이나 이사나 이민을 가는 것도 그렇고, 여튼 이 사람에게 뭔가 누군가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라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좀 겪어내야 할 변화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겪는 와중에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 관계를 뭔가 내가 주도해서 새롭게 하고 싶다. 내가 이 관계에 뭔가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희망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번 한 달 동안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되게 강력하게 이번 한 달 동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요것이 이제 뭐 이분이 굉장히 뭐 진짜 앞뒤 안 가리고 들어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좀 조심스럽게 주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자기가 좀 이제 판단해보고, 내가 이제 비벼도 될 것 같다. 뭔가 다가가도 될 것 같다라는 간이 서야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은 들게 하는 그런 배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살피고, 좀 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좀 현명하게 결정을 한다면, 현명하게 나의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면 이 관계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달 이분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을 살펴보고, 내 상황도 살피고 여러분의 상황도 살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오겠지만, 근데 이분의 마음은 굉장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번 달 그 시기별로 여러분에게 좀 갖게 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시기별로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 그러니까 초기에는 확실히 좀 이분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있네요. 뭔가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모습을 보일까, 좀 좋게 다가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까, 내가 좀 이러한 것은 뭐 숨기고, 이러한 것은 보여주고, 이러한 것은 강조하고 하는 식으로 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재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1, 2주차까지는 좀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게 만약에 잘 되지 않거나, 그러한 자신의 그런 행동이 생각만큼의 결실이 없다, 생각만큼의 그런 반응을 잘 이끌어내지 못한다,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 관계의 정립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 희망을 갖고 있었던 만큼이나 반대로 이게 좀 내 생각만큼 쉽지 않네, 깨어졌던 관계를 붙이기가 쉽지 않네, 이게 뭐 그동안은 뭐 썸을 타는 관계였다가 이 깨어진 썸을 다시 연애로 전환시키는 게 쉽지 않네, 우리가 뭐 헤어진 관계였다면 그동안 우리가 좀 오랜 기간 동안, 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네 라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모습을 좀 새롭게 보여주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그게 좋게 다가가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좀 많이 소홀했던가? 우리의 그런 단절이 오랫동안 길었던가?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게 괜한 희망을 갖는 건가? 라는 이러저러한 좀 허망한 생각, 허무하다는 생각,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특히 관계에서 깨어졌을 때 받았던 그런 고통,
스러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시간이 한 중순 정도일 것 같아요. 이분이 어쨌든 여러분을 지금 떠올릴 때 아직까지 그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기가 중순이 아닌가 싶고 한 2, 3주차, 3, 4주차가 아닌가 싶고 그러한 시기를 자기 혼자 이거는 감정의 격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잘 되겠지? 이렇게 다가가면 여러분이 잘 받아주겠지? 라고 하다가 근데 생각만큼 잘 안 받아줄 수도 있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뭔가 우리 관계가 제대로 시작이 못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혼자 다운되는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한다 라는 한 달의 추세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억지로 보여주려 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 좋은 잘 되는 일들, 좋은 부분들만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그런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 이게 유의미한가? 유효한가? 라는 생각을 중반부에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마음이 정리되는 게 한 달에 좀 마지막 끝물일 것 같아요. 한 3, 4주차, 4, 5주차 정도가 되면 이분이 마음이 이제 다시 정돈이 되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게 좀 사람의 업다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이번인 상대방의 특징인 것 같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좀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려 하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출렁출렁하는 게 이분이 겪게 될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분의 이런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변화하는 와중에 실제로 좀 행동은 좀 어떻게 나타날지 이분의 행동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그래서 행동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행동력은 오히려 없고 이게 진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변화거나 자기 마음속의 움직임 어떤 자기 마음속에 그런 감정의 그런 요동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마음적으로는 초반부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번님이 나를 좋게 다시 생각해 주겠지? 우리 관계에 있어서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없어질 수 있겠지? 우리 관계에 있어서 다시 좋은 면만이 부각될 수 있겠지? 라는 식으로 이분이 이제 상상의 회로를 돌리다가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이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아. 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혼자 휩싸이게 된다고 하면 근데 이분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도 행동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도 딱히 행동이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는 자기 혼자서 이 관계에 대해서 반추하고 이 관계가 어떠한 의미였는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여러분에게 좀 좋게 어필을 할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뭔가 좀 자기 머릿속으로 혼자 여러 가지를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봤자 우리 관계가 나에게 뭔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 관계가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양새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아.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위안이 되지 못할 것 같아. 나에게 오히려 상실감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괜히 옛날 그 상처를 다시 경험하게 될까봐 두려워라는 생각이 이분이 그 텐션이 다운될 때 마찬가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좀 마음에 이제 다시 평정이 들어온다. 이분이 내가 이제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체념하자. 그냥 관계를 흘러가는 대로 두자. 이 관계가 나는 희망을 갖고 있고 나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시기가 월말이라면 이 한 달의 마지막 부분이라면 그러한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분은 그래 그럼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한번 추세를 지켜보자. 받아들이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보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두 팔을 다 놔버리는 느낌이에요. 자기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이 관계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뭔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랑 맞물려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고 독립을 하고 이직을 하고 이 뭐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인연의 끈이라는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변화이고 운명적으로 흘러가는 무엇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내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감정을 막 폭발시키지도 않고 하면서 그냥 이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어쩌면 이 관계에서 좀 더 필요한 것일 수 있겠다라고 좀 이게 나쁘게 말하자면 체념적인 태도고 좋게 말하자면 그냥 관조하는 태도로 이 관계를 좀 지켜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행동 그리고 마음이랑도 겹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어서 행동으로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한 달 동안 이 상대방의 어떤 예상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냥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 흘러가는 대로 되다 보면은 뭐가 돼도 되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게 이분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뭘지 카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카드 조언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에게 너무 좋고 이 조언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운은 상대방과의 기운과 무관하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진짜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새로운 관계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지금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면 그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의 운명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관계를 새롭게 시작시킬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여태까지의 관계성이 이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완전히 새로운 관계성으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은 나에게 너무 무리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를 관계를 뒤로 하고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에게 새로운 운명이 나타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다라는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언으로서는 나올 수 있는 진짜 최고의 흐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지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움직임대로 관계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형태로 관계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조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가 뭐 너무 답답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너무 질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상대가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것도 지친다. 새로운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의 인연보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카드는 여러분의 선택을 어떠한 방향이든 지지하고 어떠한 방향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세계가 되게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님 상대방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행동의 주체가 여러분이 된다면 매우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사의 카드 또 뽑아볼게요.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좋다.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옵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거나 과거의 미련에 얽매여 있거나 한다면 그거를 풀어주는 것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새로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대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관계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옛날의 관계성은 지우고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관계로 마치 새로 만나는 사람들처럼 관계를 리셋해보자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옛날을 보내준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이 오히려 더 기운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예전의 사랑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여서 다시 사랑하는 게 두렵다. 다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게 두렵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마음을 보내주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까 타로가 드린 조언이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도 보내주라, 놓아주라 라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방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상처를 받는구나. 라고 아직까지 고통받고 여러분을 좀 조심스럽게 만드는 무엇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한 거를 내보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그 인연이 여러분의 세계가 될 것이다 라는 너무 멋진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님 이번 달 매우 좋은 진짜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님 카드 리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음. 3번님 상대방은 좀 최근 여러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이게 뭐 공적인 만남, 사적인 만남 모두 포함해서 뭐 직장에서의 사람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친구들이 많은 분은 그 친구들과 많은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그동안 좀 뭐 사회적인 활동이 좀 적었다, 자기 일만 하느라 좀 바빴다라는 분이라면 이제는 좀 다시 그런 사회적인 활동에 좀 집중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자주 좀 이렇게 교분을 쌓으려고 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모으려고 하고 나의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내가 좀 소홀했다면 이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고 하는 좀 그래서 적극적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많이 보여요. 그동안 이분이 약간 좀 의기소침해 있었거나 주변 사람들과 좀 상호작용이 적었거나 그동안은 좀 원치 않게 집돌이 집순이 생활을 조금 하셨다면 이제는 아주 뭐 원래 I형의 분이라고 하더라도 E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실 거고 원래 E형의 분이라면 E 같은 모습을 진짜 100% 보이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이거는 비단 뭐 내 친구들과의 이런 모임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직장 사람들과의 그런 회의라든지 좀 공적인 그런 모임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관계 또는 나의 일만을 위한 관계 이걸로 좀 정형화되지 않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회의도 같이 하고 뭐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나 사적으로 그런 만나는 친구들이지만 같이 만나서 자기 인생 얘기도 하고 좀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나누고 좀 여러모로 소통이 다양하게 다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최근에 많이 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저녁 자리도 자주 갖고 미팅도 많이 하고 만남도 많이 갖고 뭐 여러 가지로 동호회 활동도 하고 많이 바쁜 생활을 요새는 이제 막 시작하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교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활달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좀 자기 혼자서 집에 있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저녁 시간이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바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자기 인간관계, 자기 뭐 주변의 커뮤니티, 자기 주변의 공동체를 이렇게 좀 잘 쌓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대방이
보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도 아, 저 사람은 되게 요새 액티브하구나. 저 사람 요새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좀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파이팅 넘치는구나. 저 사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대화하겠다. 뭐 일적으로든 자기 사적으로든 여러 사람들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을 나의 사람들로 이렇게 포용하려고 포섭하려고 내 사람들이라는 그런 울타리를 단단히 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게 최근 이 사람의 근황이어서 여러분이 보기에 매우 활동적이고 아, 뭐 혼자 풀 죽어 있지는 않네. 잘 지내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만한 최근의 모습이 이분의 최근 근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좀 공사다망한 와중에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감정을 볼게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되게 그동안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거나 아니면 좀 의기소침한 모습이었다면 일단 무의식적으로는 이분이 좀 자신감을 되찾으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그동안 3번님이 좀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거나 내가 좀 말을 걸기 힘든 존재였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를 좀 작은 존재로 느끼게끔 하는 사람이 3번님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3번님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 3번님은 여전히 나에게 마음이 있지 않을까? 3번님은 지금도 나를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 3번님은 내가 말하는 제안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관계를 예전에 어떤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나 싸움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진짜 없었던 일로 만들고 자기 힘으로 이 관계를 완전히 리뉴얼 하든지 리셋하든지 내가 뭐 만나자고 하면은 3번님은 바로 날 만나주겠지. 좀 자신만만하고 약간 진짜 자신만만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뭔가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다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느낌의 자신감을 뿜뿜하고 있는 마음이 이분의 그런 무의식적인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확신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에게 우호적인 것일 거야. 내가 말하면 여러분은 다 그 제안을 받아줄 거야.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은 따라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마음속 깊이 하고 있어서 여자분이든 상대방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자신감이 매우 찬 상황이고 좀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상황이다.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뭔가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이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 관계가 뭐 문제가 있는 관계라면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소되고 우리 관계가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관계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방향이 나아가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자기는 뭐 약간 만능인 것처럼 이 관계는 내가 원하는 때에 시작될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야. 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이분의 아주 자신만만한 무의식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분이 구체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좀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지 한 달 동안 이분의 감정 상태를 살펴볼게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가지게 되는 감정. 그러니까 한 달 동안도 여러분에게 그냥 그 마음의 크기가 크고 짙고 열정적이에요. 마음의 크기가 진짜 뜨겁다. 마음의 온도가 뜨겁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가 큰 애정을 느낀다. 큰 감정을 느낀다. 어떤 큰 뭐랄까 마음의 요동침을 느낀다라는 것이 이분의 이번 한 달 동안 진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감정의
여러분을 향한 그런 감정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감정이 뭔가 옛날에는 약간 메말라 있었거나 옛날에는 두 사람이 이제 썸을 타다가 좀 흐지부지해지고 아니면 연애를 하다가 약간 권태기가 오고 헤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우리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애매했다면 이제 이 마음이 좀 새롭게 리셋됐다라는 게 지금 이번 한 달 동안에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좀 낭만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치 이제 10대들이 정말로 10대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해요. 나이 어린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매우 풋풋하게 어리게 낙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만나면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런 낭만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듯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면 마치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진짜 우리가 좀 낭만적이고 이상적이고 동화책이나 어떤 소설책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끊이지 않고 완전히 결속되는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희망이랄까? 그런 이상적인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이분의 마음속에 특히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이번 한 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헌신하고 싶고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를 좀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고 안정적인 것으로 자기는 이제 확인하고 싶고 이 관계에 있어서 진짜 강렬한 감정을 서로 교류하고 싶고 하는 게 이분의 가장 특징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매우 강하게 의지하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하고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까지 하는 시기가 지금 이번 한 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좀 떨어져 있는 시기가 길었다면 이번 한 달 동안 이 사람의 그런 그리움이 극대화되고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싶다는 느낌, 내가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재개하지 않으면 다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약간 위태로운 느낌까지 이번 한 달 동안 좀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좀 의존적이기까지 한 그런 마음의 특징이 이번 한 달 동안 이분에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좀 그 마음이 어떻게 좀 변화의 흐름을 보이는지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의 흐름을 좀 시기별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되게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여러분 없이는 못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분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러한 마음이 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드가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시기별로 여러분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 내가 이거는 여러분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이번 한 달 동안에 되게 의존적으로 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초반부에는 진짜 내가 여러분을 잃었다. 여러분에 대해서 상실감이 크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무 위기감이 크고 이거를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다. 너무 절망적이다.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너무 속이 쓰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이거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게 한 초반 1, 2주차의 이분의 마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2주차에는 이런 불안감이나 초조함이나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남은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내가 지금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여러분과의 관계를 재개하기는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한 1, 2주차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주차, 3, 4주차 정도가 되면 이분은 특히 재회하는 관계의 경우에는 내가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겠어. 이거는 지금 과거와 현재의 인연이 새롭게 교차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한동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프네. 이번 달 되니까 후폭풍이 되게
강력하게 오네. 그래서 내가 뭔가 움직여야겠다라는 게 초반부와 중반부에 나타나는 마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움직이고 싶다. 뭔가 이 관계를 잡고 싶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싶다.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제기하는 모습. 우리가 다시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내가 좀 드러내주고 싶다. 그리고 나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파트너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수락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한 중반부 2, 3주 차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아니면 자기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뭔가 자기 생각대로 관계가 잘 진전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좀 허탈함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내가 이 관계를 그러면 놓고 떠나야 되나?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 뭔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관계인 것인가? 라고 뭔가 이 관계를 다시 재고하게 되는 마음의 흐름이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 허망함이랄까 약간의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느낌은 여전히 이분에게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흐름이기는 해요. 여러분이 받아주면 받아주는 대로 근데 이 관계가 내가 이렇게 뭐 의존하는 관계가 나에게 올바른 관계인가?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내가 지금 이 마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매여 있는데 이게 맞는 관계인가? 라는 생각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뭔가 내가 이 마지막 불씨를 살리겠어. 그리고 움직이겠어. 라는 생각을 마음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한 월의 후반부, 월의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에 도달하면 근데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 관계라든지 나에게 좀 건전하지 못한 형태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게 되어서 뭔가 두 분의 관계성에 대해서 상대방이 내가 너무 의지하고 내가 너무 속해 있고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후반부에 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마음의 흐름과 함께 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지 이번 달 여러분에게 상대방이 보여주게 될 행동을 마찬가지로 시기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분이 행동을 한다면 무조건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이 기준이 이거죠. 거기서 이제 한 중반부 2, 3주 차에 이분이 행동을 하시겠다. 그것도 매우 열정적인 형태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으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자기의 뜻을 되게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2, 3주 차, 뭐 3, 4주 차, 한 3주 차 정도로 보면은 이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어떤 열정적인 마음, 낭만적인 마음, 그리고 이 관계를 위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이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 나는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너도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 우리 관계가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는 나는 원하지 않고 내가 장기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네가 그거를 받아주면 좋겠어. 라는 제안을 굉장히 뚜렷하게 해오실 만한 시점이 한 중반부 2, 3주차 정도의 이분에게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분이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냥 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정도로만 취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수락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하거나 그런 형태의 메시지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자기의 근황을 알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낸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지금 뭔가 관계를 재기할 준비가 됐다라는 정도를 여러분에게 알리는 형태가 아마 초반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초반부가 이제 지나고 나면 좀 이분이 생각하기에 밑밥을 깔고 나면 여러분이 설득될 정도의 그런
그런 준비를 하고 나면 이분은 지금 자신감도 높고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반부에 들어오면 이분이 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여러분이 의심할 만한 여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요때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이 관계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히 매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이 관계를 향해서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그런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중반부가 아닌가 싶은데 이 후반부에는 오히려 이분이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관계를 내가 막상 이분이 제기하자고 해서 제기했는데 뭔가 한 걸음 물러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마치 이미 거절당한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여러분이 수락하는 대답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왠지 일단 그러고 나니까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우리 다시 사귀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다시 진지하게 연애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아리송하다라고 생각하게끔 이분이 좀 뒤로 물러서고 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뭐야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행동할 수도 있는 시기가 후반부인 것 같은데 이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 있겠다. 이 두 사람의 관계성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 끌려간다. 여러분이 너무 이 관계를 주동한다. 왜냐하면 자기는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동할 수 있어.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어.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사소한 결정도 자기가 하고 이러한 관계를 조금 더 원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여전히 나는 여러분의 그런 뭐 결정에 따르는 존재이네 라고 생각한다거나 뭔가 자기가 조금 뿔린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 관계성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이 관계를 막상 제기했는데 자신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자신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해서 이분이 좀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시기가 후반부에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중반부에 만약에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분은 후반부까지 쭉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냥 근황 알리는 걸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반부에 아마 행동이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후반부에 이분이 좀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에게 소극적으로 굴고 좀 대면대면하게 대대하게 굴고 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조언, 여러분만을 위한 조언까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만을 위한 조언. 상대방이 약간 좀 어린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관계에 너무 매달리나? 내 스스로가 너무 집착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을 위한 조언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답답하면 그냥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물불 가리지 말고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사랑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이 뭔가 미적지근한 행동을 해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째고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시고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 관계를 좀 빠르게 나는 가져가고 싶다. 빠르게 변화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뭐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든 그거랑은 무관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관계를 잡아가시고 속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인연성,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관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이다. 더 좋은 방법이다. 라는 조언을 카드가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이 뭐 상대방을 배려하라거나 상대방을 이해해주라거나 상대방을 기다려주라거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욱 여러분에게 유리하고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태까지 계속 상대방 속마음을 봤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봤지만, 아, 내가 이것저것 다 기다리고 따지려니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친다. 그동안 내가 기다려온 기간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제스처를 취하고 행동을 취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게 이 관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결국 여러분이 이 관계의 더욱더 안정감을 느끼고 이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이 관계에 내가 소속되었다고 느끼고 그리고 이 관계를 좀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카드가 조언을 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은 게 좀 허무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관계를 가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카드가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사의 오라클 카드도 같이 뽑아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소울메이트를 부르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라. 실제로 상상을 하고 실제로 믿고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가지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믿고 그 소울메이트가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라는 것이어서 이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것도 어떤 믿음, 어떤 신뢰,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인연이 다가올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인연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조언이 타로의 그런 여러분이 행동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인연이고 그리고 나의 소울메이트이시기를 바란다면 그 형태로 믿고 그 형태로 행동하신다면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 앞에 실제로 구현이 될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나에게 더 좋은 소울메이트가 올 거야. 나에게 진짜 운명의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믿음을 갖고 뭐 지금의 상대방을 뒤로 하고 떠나는 선택을 심지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그런 운명의 짝이 소환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눈앞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라클 카드여서 여러분이 어쨌든 내가 어떠한 사랑을 할 것인가, 어떠한 인연을 가져갈 것인가, 어떠한 관계성을 내가 갖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것이 비단 꿈속의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올 수 있는 관계라고 믿고 행동을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러한 관계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조언 같아요. 그래서 3번님 상황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 카드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카드 리딩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4번님 상대방이 최근 뭔가 내가 좀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 어떤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사적인 생활을 희생을 해야 한다거나 내가 뭐 직업적인 데 노력을 더하기 위해서 내 취미를 희생을 해야 한다거나 내 관계를 희생을 해야 한다거나 내가 뭔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라면 그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그 중에 하나는 희생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사지 못하는 상황도 뭐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을 하려면 이러저러한 게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이러저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현실적으로 뭐 직업 활동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이만큼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 이만큼의 시간을 써야 되고 해서 뭔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뭐가 먼저인지 뭐가 우선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뭐 내 가족이 먼저인지 내 연인이 먼저인지 내 사랑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친구들이 먼저인지 내 일이 먼저인지
내가 뭐 내 사적인 그런 관계가 더 먼저인지 이러저러한 서로 충돌하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그런 두 가지, 세 가지, 뭐 두세 가지 이상의 그런 서로 상충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그거 중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지금의 가장 특징적인 상황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균형을 잡고자 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감정적인 문제, 어떤 감성적인 문제인 걸로 생각이 되고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감정을 다 표출하고 싶은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그런 만족감을 완전히 만끽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를 방해하는 것들 아니면 그런 거를 충족시키기에 좀 제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좀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표현하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걸로 생각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분은 지금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그때는 참 좋았는데 과거에 내가 뭐 어렸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이 특히 헤어지신 상황이거나 내가 옛날에는 저 사람이랑 뭔가 연애를 염두로 하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분들이라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옛날에는 4번님과 좋은 관계를 꿈꿨었는데 4번님과 서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러저러한 일들이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그때에는 감정적으로 참 충만했었는데 근데 그러한 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러한 때를 굉장히 회상하고 향수에 젖어 있고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는 거는 어쩌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일일 수 있겠다. 여러분과 다시 만남을 재개하려면 그것이 너무 나의 낭만적인 너무 감성적인 생각일 수 있고 나의 현실적인 상황을 외면한 것일 수 있겠다. 여러분과 다시 관계를 시작하거나 여러분과 뭔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연애에 대해서는 나 지금 시간을 쏟을 수 없어. 나는 지금 돌봐야 할 가족이 있고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는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한정적이야. 그래서 이분은 그 사이에서 뭔가 타협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찾아야 되고 자기의 감정이냐 아니면 자기가 지금 매달려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냐 사이에서 좀 많은 고민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분에게는 그러한 것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 특히 과거의 상황, 과거 여러분과 그런 인연이 다 있었고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때를 그립게 생각하고 그때로 그때의 상황을 지금 다시 구현하고 싶지만 그것이 어쩌면 나의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게 이분의 현재 근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현재 4번님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마음속 감정.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좀 과거에 인연이 깨어지신 분들이 많이 뽑으셨거나 그런 정도의 그런 감정적인 고통, 서로 간의 어떤 싸움, 갈등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적인 감정이 좀 복잡해요. 여러분은 나에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관계였고 어떤 공동체,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좀 깊은 관계, 미래를 같이 얘기하는 관계가 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게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에게는 그게 좀 큰 고통이었고 큰 상실이었고 어떠한 무기력함을 좀 체감하는 상황이 되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당연히 관계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해서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자기는 믿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큰 의심을 한 적이 없었고 우리 관계는 당연히 그렇게 전개되고 진전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는데 그 중에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간섭을 했거나 여러분과의 그런 감정적인 갈등을 크게 경험했거나 그 갈등을 스스로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무기력함을 이분이 겪으셨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뭔가 원인이
이분에게 있었다면 이거는 원인을 내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구나.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균열의 이유가 되는구나. 나의 잘못이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구나.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해도 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해도 우리 관계를 뭐 적극적으로 진전시키려고 해도 나에게는 그럴 만한 수단이 없구나. 그럴 만한 방법이 없구나. 라는 식으로 무기력함과 좀 허무함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과거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셨을 수 있고 그 문제가 딱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이 관계를 다시 재기하는 거는 너무 꿈 같다. 너무 그냥 말이 안 되는 일 같다. 그냥 자기가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냥 자기의 그냥 헛생각이고 어쩌면 그냥 자기가 상상으로만 여러분과 다시 만남을 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본다거나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어떨까? 우리가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해 본다면 어떨까? 우리가 다시 재회하고 관계를 재개한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약간 좀 그냥 꿈속의 꿈처럼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아직까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좀 실천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이 자신의 환상이라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자기가 좀 내릴 가능성이 희박한 선택이라거나 내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앞날을 살피고 그렇게 해야 비교적 구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 관계이지 아직까지는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붙잡기는 좀 무리가 되는 점이 있어. 내가 붙잡기에는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분명히 나에게 좋은 짝이고 나에게 좋은 관계이고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이지만 내가 그거를 실제로 그 관계를 지금 현재에서 이루어 나가기에는 나에게 무리가 되는 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 라는 게 이분의 그런 속마음에 존재하는 그런 무기력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좀 치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달 여러분에게 이분이 갖게 될 감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번 달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될지. 그래도 이번 달에는 이분이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뭔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느꼈던 이런 무기력함이나 이런 거를 좀 벗어내고자 하는 감정의 흐름이 이번 달에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분이 뭔가 옛날의 그런 고통이나 옛날에 자기가 느꼈던 제한이나 뭐랄까 일종의 좀 부정적인 감정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참함 그러한 감정을 좀 뒤로 보내고 내가 그냥 다시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지 다시 이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그리고 이 관계를 나의 것으로 뭔가 내가 확실히 가졌다라고 느낄 만한 것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이번 달에 뭔가 이분에게 다가오는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이거는 뭔가 나의 그냥 가능성이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이거는 어쩌면 나의 미련일 수도 있어. 내가 미처 버리지 못한 그냥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는 것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그거를 구현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제한되는 점, 속박되는 점이 많아 라는 생각이 지금도 무의식 속에 있지만 뭔가 이번 달에 그래도 더 크게 들어오는 마음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해방감을 느끼고 싶고 내 스스로의 감정을 분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 뭔가 좀 이번 달에 상황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러한 좀 무기력함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오시는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런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좀 감정이 이렇게 충만하게 차오르는 과정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분에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달 여러분에게 가지게 될 감정을 좀 시기적으로 감정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시기에 따라서. 지금 이 관계를 뭔가 내 것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그런 새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싶다. 새롭게 차오르는 감정,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표출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분의 무의식 속에 있다면 이분이 이제 그러한 감정을 좀 초반부에부터 이미 강력하게 느껴요. 월의 그런 초반부에부터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끌고 싶고 통솔하고 싶고 나의 바람대로 이 관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관계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강경한 느낌? 뭔가 이제 고집이 센 느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 강한 의지가 이미 초반부에서부터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좀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그런 무기력함이나 제한됨의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좀 이겨내고 내 힘으로 나의 열정이나 나의 그런 뜻으로 나의 그런 의지로 이거를 내가 좀 이끌어 나가겠다. 이 관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형성하겠다. 라는 생각이 이분에게 월의 초반부부터 한 1, 2주차부터 되게 강력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2, 3주차에도 이러한 감정이 뭐 크게 변하지 않고 좀 더 이제 우리의 재결합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의 다시 공동체를 다시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재생시키고 우리가 다시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반부 한 2, 3주차에 더 뚜렷하게 존재하는데 이제 초반부에는 내 뜻으로 해야지 내 의지로 해야지 라고 한다면 뭐 그 중반부에는 이제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실제로 만나고자 하고 이런 여러분까지 이 관계의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의 뜻이 이래 뭐 내가 이 관계에서 다시 시작하겠어. 내가 그 주체가 되겠어. 라는 생각이 초반부에 있다면 중반부에는 이제 여러분까지 그 생각의 바운더리를 확장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 같이 들어와서 나와 같이 해준다면, 나와 같이 재결합해준다면, 나와 같이 만나준다면, 나와 같이 이 공동체를 형성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라는 생각이 중반부에 들어오는데 근데 후반부에는 여전히 이분의 그런 무의식적인 트라우마라든지 무의식적인 그런 무기력함 내 스스로의 어쩔 수 없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야 할 것들이 있고 우선순위를 잡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와 관련해서 여전히 그런 혼란이 존재하고 불안함이 존재하고 좀 이분이 좀 움직임이 줄어드는 시기가 후반부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새삼 깨닫게 되는 시점이 월의 후반부 3, 4주차 이후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3, 4주차 이후에는 오히려 좀 낭만적인 기운이 줄어들고 이분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문제와 내 감정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에 좀 더 집중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시기가 올해 후반부에 나타날 것 같아요.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분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도 시기별로 살펴볼게요. 근데 희한하게 행동력은 진짜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 나는 지금 이 관계를 내 뜻대로 하겠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도 행동력은 거의 한 달 동안은 좀 나타나기 힘든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 그 월말에 겪는 그 혼란이랄까 이런 것이
자기가 예전에 느꼈던 그런 무기력함의 감정이 다시 소환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아픔이나 그러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끌어 나가거나 하기에는 자기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올 한 달 동안에도 초반에도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만한 그런 기운이 없고, 그냥 자기의 그런 부족한 점이나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다가가기에 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결여돼 있는 점이 무엇인지,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상실감, 뭔가 좀 불안정함, 그래서 네, 여러분에게 뭔가 행동을 하기에는 진짜 자기의 그런 슬픔 속에 좀 잠겨있는 시기가 초반부가 아닐까 싶거든요. 자기의 마음속으로는 뭔가 내가 이 관계를 다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대잡을 수 있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어, 만들어 나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함에도 행동으로는 그게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냥 보기에는, 여러분이 듣기에는 아, 저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나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나 보다, 뭐 자기 일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아직까지 처리해야 되나 보다, 그러한 문제가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존재하나 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이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나 보다 라고 그런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동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좀 초반인 것 같고, 중반부에 대해서도 좀 이 사람이 여러분이 같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나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자기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러한 제안을 해준다면 나는 받아줄 거야, 여기에 더 가까워요, 나는 여기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을 테니까 네가 나에게 그러한 제안을 할 때까지 기다릴게, 네가 그런 말을 하기만 하면 당장 받아줄게, 당장 내가 오케이 할게, 당장 내가 수락할 테니까 나에게 뭐 어떤 행동을 기대하지 말고 네가 먼저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이분에게 있기 때문에 초반부에도 중반부에도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여러분이 계속 행동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이 사람이 바라는 대로 뭔가 제안을 해주지 않거나, 자기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거나 한다면, 이 사람은 확실히 이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기 힘든 관계인가 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관계는 재기되기 힘든 관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여러분으로부터 좀 멀어지거나, 좀 더 이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좀 더 이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움직임이어서, 거의 행동이 없고 여러분의 움직임을 좀 기다리고, 여러분이 나를 구해주기를, 여러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좀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카드의 조언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카드의 조언.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카드의 조언. 여러분이 좀 이 관계에서 무게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라 라는 것이 카드의 조언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 관계를 다시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고, 아니면 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서 이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경우에 그렇게 드리는 조언 같아요. 여러분이 뭐 이 관계를 내가 접겠다, 이 관계를 포기하겠다 라고 하면 굳이 여러분이 이 관계를 위해서 투쟁하고 분투하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 상대방이 원하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 좀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그래,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움직여서 이 관계를 확고한 것으로 할게 라는 뜻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행동하시는 것이 훨씬 더 그러한 안정화를 빨리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그러한 주체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조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상대가 움직이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해야 되고, 많이 좀 투쟁해야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되살리는 그런 주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이고, 상대방이 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 반대로 말하자면 상대방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먼저 다가와 주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상대방을 마치 선배처럼, 인생 선배처럼, 그리고 스승처럼 좀 이렇게 도닥거리고 여러분이 움직여주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안심을 불어넣어주고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의 조언이어서, 상대방이 뭔가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거나 상대방이 좀 쉽게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카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고 여러분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답답하죠, 상대방이. 네, 마지막으로 천사의 오라클 카드도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를 알 필요가 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당신이 당신의 그런 내면적인 거를 드러낼 때에 당신과 상대방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솔직하게 느끼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먼저 얘기해 주거나 상대방이 먼저 제안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속내를 드러내는 게 이 관계에 대해서 유대감을 더 깊이 할 수 있다 라는 뜻의 오라클 카드여서, 여러분이 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조언 카드와도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를 보자면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나 탄력성, 다시 돌아오는 것, 원래 상태대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 힘이 이 관계를 다시 부활시키고 여러분과 상대방이 겪었던 어려움으로부터 두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드는 것이, 그러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카드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상대방의 그런 흐름, 마음의 흐름을 조금 참고하셔서 관계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4번님 카드 리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